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과 관련된 피해자들은 지금도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들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41년 만에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5.18 관련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41년 전 전남도청에 모여 저항하다 계엄군에 붙잡힌 시민군들. 가혹 행위는 물론 모진 고문에 시달렸습니다. 40년이 넘어서도 몸은 물론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선명합니다. 고문 피해입니다. 당시 기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병원 치료를 하고 있고요. 정신적인 트라우마 있고요. 하지만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5.18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길은 지금껏 막혀 있었습니다. 5.18 보상법에서는 유공자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간주해 이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5.18 관련자들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불가능하게 만든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2019년 5월 5.18 피해자 5명이 이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 심판이 시작됐고 2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헌재는 5.18 보상법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8년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항이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5.18 단체는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길이 열린 셈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생긴 정신적 피해 보상, 트라우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5.18 보상법의 추가 개정 논의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살의 책임자인 신군부 수뇌부 3인방의 행보가 41년이 지난 지금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5월 단체를 비롯한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전두환 씨. 41년째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없어 명령을 해. 반면 노태우 씨의 아들 노재현 씨는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 속에서도 대리사죄 행보를 이어가며 아버지의 뜻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희생된 분들, 또 영령들, 유가족들, 제가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의 명복을 빌고.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의 총책임자 격인 특전사령관 정호용 씨는 올해 초 5.18 진상규명 조사위에 스스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최근에 미묘한 그런 균열이랄까 이런 게 좀 있어 보입니다. 노태우 아들이 아버지를 좀 대신해서 사죄 그 행보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정호용이 이제 자기를 진상조사 해달라. 자기는 그 5.18 관련해서 그런 만행의 직접적 주모자가 아니다. 노태우, 정호용 씨가 전두환 씨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반응은 싸늘합니다. 당사자들의 직접 사죄가 없고 5.18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자료 제출이나 증언 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보여주기식 사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전히 자기 책임 회피용으로 지금 진상조사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노재현 씨의 대리 사죄 이 행보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그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를 국립묘지에 안장시키고 싶어하는. 늦게나마 광주에 사죄하고 진실을 고백하겠다는 일부 신군부 수뇌부들.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당사자들의 직접 사죄와 진상규명 협조가 뒤따라야 합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후 6시를 기준으로 8명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들의 접촉자 3명과 경기도 등 다른 지역 확진자 관련 2명 등 모두 6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은 한평과 보성 각각 1명씩입니다. 한편 한평구는 지난 23일부터 어제까지 나흘 동안 확진자 13명이 발생해 한평읍 주민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했고 다음 달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서 방역수칙을 강화했습니다. 어민들을 위해 추진된 어촌 뉴딜 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50억 원이 투입돼 선착장이 만들어졌는데 정작 배가 선착장에 접안을 하지 못하면서 차량과 승객을 태울 수 없게 됐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촌 마을에 50억 원 혈세 낭비, 원상복구라는 플랜카드가 곳곳에 걸렸습니다. 주민들이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들이 나타나자 항의를 시작합니다. 원상복구! 원상복구! 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멋쩍은 선착가를 만들어 주려는가 보다. 그렇게 참고 기다려왔는데 결론은 그 돈 다 어쩌고. 지금 안 해도 될 짓을 왜 하냐고요, 주민들한테. 여객선으로 실제 접안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 선박의 발판이 선착장 시멘트에 완전히 닿지 못하고 성인 무릎 높이만큼 떠 있습니다. 차는 물론 사람도 승선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양파 마늘이 이걸로 다 이리저리 운반이 돼야 되는데 이 공사가 이래 돼 있으니 피해가 얼마입니까? 지금은 여름이라 괜찮아요. 앞으로 겨울이 오면 이건 미끄러울 것이고. 어촌 뉴딜 사업 일환으로 선착장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2월. 방파제까지 포함해 공사비는 모두 5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투입된 여객선이 최근 바뀌어 신안군이 어촌어항공단에 선착장 설계 변경 요청을 했지만 공단은 이미 설계가 끝났다는 이유로 공사를 그대로 추진해 빚어진 일입니다. 3개년에 끝나야 되는 사업인데 4년 기간 내에 이제 인허가 변경이나 설계 변경을 해갖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었었고. 공사 발주처인 무안군도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 수반되는 대로 해서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촌 뉴딜 사업으로 추진한 선착장 개선 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의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여수 경도 주민들이 여수 해양관광단지 사업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경도 주민들로 구성된 경도발전협의회는 미래에셋이 관광단지 개발에 다시 전념해 줄 것을 호소하며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도 관광단지를 조성하자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입장문을 내고 경도 사업이 지역민들의 우려와 같이 수익성 위주의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채용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또다시 노조 활동과 관련한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노동계가 GGM 측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청년들의 양심과 사상을 짓밟는 면접을 하고도 사과와 반성 없이 오히려 일부 응시자의 오해라며 핑계대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용섭 광주시장과 박광태 광주 글로벌모터스 대표는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를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담양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식품안전관리사업 평가에서 기초단체 부문 우수 기관에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상금 200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담양군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상시 점검을 추진했으며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품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서구와 광주은행이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특례 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서구 지역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5천만 원을 출연하는 등 모두 18억 원의 특례 보증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완도군의 해양기후치유센터가 6개월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하고 우리나라 해양산업 활력이 완도에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구 노사민정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자는 뜻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산업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사민정 협력이 중요하다며 협의회가 안전한 일터 조성에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의 한 렌터카 업체가 고객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사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빌린 외제차를 렌터카 업체 관계자가 무단으로 가져간 뒤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제조업 업황 지수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전남 지역 사업체 510곳을 대상으로 이번 달 기업의 체감 경기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 업황 경기 실사 지수는 87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다음 달 업황 전망 지수도 88로 지난달 전망보다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전남 지역의 어가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남 지역의 어가 인구는 3만 5,500여 명으로 지난 2015년보다는 8,200여 명, 약 1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 2010년 5만 4,900여 명과 비교하면 2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고형 폐기물을 연료로 쓰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재가동에 들어갑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어제 황창화 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나주 SRF 발전소의 적법성이 법원의 판결로 확인됐고 막대한 적자로 주가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SRF 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난방공사가 1심에서 승소했다는 이유로 나주 SRF 발전소를 일방적으로 가동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난방공사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주는 맑았다 흐려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비 예보가 있는데요. 이미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침 9시 정도면 광주 전남 지역으로도 확대가 되겠고요. 낮 사이에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와 함께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고요.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으로는 1cm 안팎의 우박이 떨어지는 곳들도 있어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4시 정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입니다. 서해안 지역은 바람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이미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역은 더 확대되겠고요.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낮고요. 낮 최고 기온은 높겠습니다. 광주가 13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2도, 곡성 25도로 평년 기온을 살짝 밑돌겠습니다. 목포 22도, 영암과 강진, 장흥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1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서해 남부 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고요. 서해 남부 먼바다에는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맑아지겠고 기온도 올라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